동맹은 분명 중요하죠. 그런데 맹목적 동맹은 자주를 무너뜨립니다. 무대책은 안보를 무너뜨리죠.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오늘도 집단 광기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고 자빠졌다라는 말이 딱이지 않을까. 국제사회는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한민국은 이재명 이거 하나 살리겠다라고 이 민주당 금배지를 달고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잡숫고 있는 것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직무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 40혁일을 임명 안 하면 문책을 하겠다. 줄탄핵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라면서 최후 통첩 D-Day를 날렸습니다. 야들을 왜 이런답니까? 정말 대가리에 똥만 찬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미국의 말 한마디에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도 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현재의 이 지도부의 부재가 너무나 아픈 하루입니다. 미국이 말이죠. 대북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플랜을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도 변화가 인다라는 것이죠. 이대로면 말이죠. 대한민국은 미국 우산에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지형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너무 조용합니다. 조용한 게 아니라 지금 말하지 못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핵심 대가리가 없기 때문에 이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에 새로운 국가방위 전략 지침을 통해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올려놨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주한미군의 임무가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조금 힘들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미군의 최우선 방어가 이 북한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 중국이다라는 거죠. 만일에 이 중국의 이 대만 침공이다라고 하면 주한미군은 빠르게 대만 침공의 이제 방어선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은 공백 상태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정리를 쫙 해보면요. 한국 스스로 북한의 위협을 막아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했습니다. 국방비 증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트럼프가 한국을 향해서 뭐라고 했죠? 머니머신. 무려 10배 증액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가 문재인이죠. 하도 꼬라지 꼴값하는 문재인이가 와가지고 뭐 평화협정이니 종전선언이니 이러고 있으니까 꼴값하지마 꺼져 그러면서 이제 10배 증액을 던진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후에 외교력을 또 발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튼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에 대한 국방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이 미군,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미군에게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시 못하는 팩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전략의 변화가 의미하는 주한미군의 미래, 그리고 한국의 역할 변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외교, 안보 전략의 전환점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미국 전략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한국의 역할의 변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외교 안보 전략의 전환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내놓은 새로운 국방 전략 지침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군더더기가 없다라고 하는 게
딱인 것 같은데요.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다른 지역의 위험을 감수하겠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일단은 미국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바로 따라오는 나라가 있죠. 일본. 일본은 뭐 없습니다. 무조건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의 대만 침공 시에 일본 바로 뛰어들고 미국 이제 형상 변경에 반대한다라고 엄포를 놨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의 선택,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빠른 움직임이 앞으로의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되나 포인트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지침은요,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그 작성의 실질적 설계자가 엘브리지 콜비입니다. 엘브리지 콜비는 진짜 하버드 출신이죠. 이준석이 뭐 하버드에 조금 끌적끌적 걸었다라는 사람들 다 뭐 친구니, 마크 주크버그도 친구다라고 뭐 38번째 페이스북 창업 멤버다라고 얘기하더니 다 거짓말로 들통이 났죠. 왜 엘브리지 콜비는 친구라고 말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엘브리지 콜비가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전략 및 전력 개발 부차관보를 지냈는데 이번에는 정책 담당 차관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콜비는요, 예전부터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의하면 빼겠다. 이 수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고 한국이 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점이 미국과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 철거를 외치는 대가리에 안테나 꽂고 지령받는 것들 때문에 미국은 이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되게 언짢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 콜비가 주한미군의 역할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북한 억제는 한국이 직접 해야 된다.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 역할을 맡아야 된다. 완벽히 전략 수정했습니다. 이거 진짜 후덜덜한데요.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북한 억제 동맹 아니다라는 거죠. 한미 동맹은 이제 적의 설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를 위한 거. 그렇게 나는 전략 수정했어. 그 전진 기지로 한국을 선택했으면 한국 너도 중국이 견제 대상으로 와야 돼. 오케이? 재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금 정치권에 친중 인사들이 많다라는 건 이 수가 틀리면요, 야, 우리 적은 중국인데 니네들은 중국을 품고 중국의 똥꼬에 줄 서고 쎄쉐를 해? 너네들이랑 우리랑 결이 다르네? 꺼져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국은 그 대가를 확실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부담의 전가에 대해서 전략적 유연성과 뭔가 좀 대책이 국가적인 상황에서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요구를 하고 있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 임무를 벗어나서 인도 태평양 전체에서 이제 미국 전략에 따라 움직이도록 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인도 태평양 전체 이렇게 인도 태평양 많이 들어보셨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를 시작하면서 사실 외교력을 굉장히 뭐 이제 인정을 좀 받았죠.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체 글로벌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엄청 줬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능력도 되고요.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우파 정부가 계속 간다라고 가정하에 말이죠. 그러면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대한민국도 전략이 수정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위비 분담 최소 10배를 증액하겠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가 지금 1조 4천억 원인데 이 방위비 부담금을 10배 수준인 100억 달러, 약 14조로 올려야 한다라고 미국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지도부 공백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동맹국이 자체적으로 더 많은 국방 부담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한국뿐만 아니고요. 유럽 대륙도 미국이 그대들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국의 방위비에 대한 부담을 5% 이상 올려라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럽 대륙 같은 경우는 러시아를 적으로 두고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대륙 자체가 똘똘 뭉쳐서 안보 연합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자체적으로 국방에 대한 책임보다는 미국에 의존하는 게 조금 더 세죠. 그래서 미국 이제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유럽은 나토 니네들이 방위비 부담 쫙 올리고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해라. 왜 미국한테만 매달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1조 4천억에서 14조를 올린다. 이게 아니라 주권과 전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큰 그 틀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콜비 차관이요. 한국이 자국 방어를 스스로 책임지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에 견제로 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한국은 북한을 알아서 처리해 라는 의미로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은 나토가 이 러시아를 방어하고 이 이란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방어를 하고 미국의 의존을 좀 이제 덜어라 이 말이죠. 북한은 한국과 일본이 책임져. 이런 식의 분업 구도를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이 구조의 본질은 단순한 게 아니죠. 미국은 중국 맞겠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중국이야. 나머지는 각자 도생. 그러니까 너희들을 뒷마당은 너희들이 스스로 막아. 안보도 셀프야. 미국이 전 세계를 지켜준다는 옛날식 동맹의 서사를 걷어내 이익 중심의 재편된 국제 질서를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스타일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해야 될 때다라는 거죠. 미국이 중국을 향한 전략적 중심축을 명확히 해버리면서 대한민국을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미동맹이라는 안보 아래 위탁해왔죠. 그런데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현실주의의 노선을 노골화한 지금 우리의 방어를 미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중국이 서해상에 구조물 무단으로 설치하면서 국제법적 논란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요. 그들은 어업에 쓰는 구조물이다라고 얘기하지만 70m 장난합니까? 그냥 인공섬 하나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단순히 어업 갈등 아닙니다. 한국의 해양에 대해서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외교 안보적 사안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한번 체크를 할 때 유엔이 더 이상의 기능을 못하고 있구나. 유엔이 강력했던 그 시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50년 안으로. 그런데 2000년 이후로 지금 현재는 각자 도생의 타임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와 관련돼 가지고 일방적 형상 변경은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유진영과 함께하겠다라는 의지, 그러니까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는 곧 대한민국의 이제 안보 위협을 북한에만 한정짓지 않겠다, 중국까지 확장하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돌아오지 않고 흔들린다, 그럼 이 메시지를 이어갈 정권이 무너진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외교, 안보도 박살나고 미래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또 따로 나름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전작권 환수가 조금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훨씬 빠르게 추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콜비가 미국의 전략 이제 중국으로 수정된 상황에서 이제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작전 지휘권을 한국에게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적 대응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미국이 손을 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제 전작권 환수로 인해서 이제 대응력 확보에 이제 나서야 된다라는 거고,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괌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전략 자산을 유사시 한반도로 신속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외교 성과 중에 가장 큰 게 이 해구산 안에 대한민국을 끌어 넣은 겁니다. 굉장히 확보된 안보다라는 거죠. 100년의 번영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딱 굳건하게 잡으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으로부터 이 침략에 대해서 안전한 보장을 받고 그 다음은 국가가 번영이
나갔다라는 거죠. 그 뒤에 토스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받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 한미 동맹을 가져온 것처럼 해구산 안에 대한민국을 넣어버렸습니다. 이 최강 안보를 약속받은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명확하게 할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핵 잠수함 협력 및 독자 기술 확보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 국방 산업이 최강이죠. 그리고 미국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존을 한국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SLBM 위협, 그 다음에 중국 해양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게 정치권과 군이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것을 이번 시점에 좀 본격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말이죠. 이 외교 철학과 전략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중국과의 외교 당연히 필요하죠. 무역에서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 안보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생존의 근간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하고 있는 자유진영, 그 안에 소속된 그 한국이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또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의 조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한국과 미국과 함께하고 있는 일본까지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체적 이익과 생존을 중심에 둔 외교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생각하면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공격을 막아야 되는 우리랑 짝꿍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 대한 감정? 저는 감정이 없어요. 사실 저는 감정이 없는데 이게 정치적 감정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거죠. 국민들에게 그런 감정들을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의 이익과 생존에 불필요하다라고 하면 걷어내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부분이라서 접근 자체도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범국민 캠페인 그냥 뒤통수 세려 갈기든 야 살래? 아니면 이 감정에 매몰돼가지고 눈물만 질질 짤래 선택해 이런 뭔가의 위협적인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선택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외교 철학과 전략이 재정립돼야 됩니다. 모든 전략의 전제는 하나죠. 국민의 각성이다라는 거죠. 안보는 정부의 몫만은 아닙니다. 정치가 국익을 중심으로 단결을 하지 않으면 외교 방향도 잃고 안보도 빵꾸가 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마주한 이 선택은 하나죠. 살래 죽을래 이거잖아요. 나 살래. 그러면 의존해서 자립으로 가야 되고요. 방관해서 대응으로 가야 되고요. 눈치 보다가 이 중국 눈치 보고 이 미국 눈치 보고 이거는 이제 털어야 되죠. 결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살래. 나는 살고 싶어. 이걸로 간다라는 거죠. 안보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생존이 된 상황입니다. 동맹은 분명 중요하죠. 그런데 맹목적 동맹은 자주를 무너뜨립니다. 무대책은 안보를 무너뜨리죠.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국강병이라고 하죠. 미국의 전략이 바뀐 지금 대한민국 전략도 바뀌어야 되고요. 국민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 안보 우리가 지켜야지. 죽을래 살래? 나 살래.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지금 상황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죠. 좌파 정권이 다시 집권한다? 김대중이 노무현이 그 다음에 또 일단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재명이 같은 거? 그럼 대한민국의 안보는 이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체제 전환의 위기가 닥쳐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가 대만 문제를 주목하고 있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내 정치가 이재명의 선동, 그 다음에 좌파의 무책임한 평화론, 대가리 안테나 꽂고 북한 지령받고 중국 지령받는 친북, 친중의 성향의 인사들로 이 국회가 그 다음에 고위층이 채워진다라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해보진 못한 안보 위기를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이 너무 고상하죠. 그냥 나라 망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느 때보다도 우파의 각성이 필요하고 단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중도팔이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엔 중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엔 시민과 빨갱이뿐이다 라는 거죠. 저는 우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왜곡 없는 좋은 방송 하겠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인 TV였습니다.